경기 침체가 없다. 그런데 정시는 왜 이럴까?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경기 침체가 없는데 그러면 정시는 쭉 올라간다. 이게 정상인데 왜 이럴까? 이러면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실제 여러분, 경기 침체가 없다. 이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한국이 아니라 미국인데요. 지금 1분기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0으로 확정됐습니다. 와, 예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경제성장률을 발표를 할 때요. 이게 속보치를 먼저 발표하고요. 잠정치를 발표하고 확정치를 발표하고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발표를 합니다. 당초 속보치를 발표했을 때는 1.1%였습니다. 1.1%였으니까 성장률이 2022년 1분기나 2022년 2분기처럼 최악이었던 국면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컸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더라고요. 잠정치가 1.3%에서 1.1%에서 1.3%로 잠정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확정치가 2%로 바뀌었어요.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1.4%인데 비하면 2.0%는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지표를 보더라도요. 2% 성장이면 이게 나쁘지 않다. 작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거는 뭐 호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확 들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번 보세요. 6월 15일에는요. 26만 4천 건으로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6월 23일에는요. 23만 9천 건으로 이게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2만 한 5천 명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2만 5천 명이. 그러니까 실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바로 뒷받침해주는 지표가 나온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명대, 20만 명대 이렇게 내려갈 때가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20만 명 밑으로 내려가면 경제가 화랑을 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 지표에서도 보면요. 2023년 1월 5일에 고주입니다. 고주. 20만 4천까지 가더니 3월에는 3월 2일주에요. 19만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뭔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고용의 어떤 지표가 진짜 좋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사실 말입니다. 2020년에 보세요. 주간 실업자 청구 건수가 4월 2일주에는요. 664만 8천 건이나 들어왔고요. 4월 9일에는 660만 6천 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다가 줄어서 8월 27일 날은 100만 6천 건까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0월 4일에는 29만 3천 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고용을 땡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말입니다. 23만 9천까지 내려갔으니까 이게 미국에서는요. 또다시 노랜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랜딩. 노랜딩이라는 것은 무착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기 침체 없이 이대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연착륙은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고 경착륙은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착륙은 아예 침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태로 온다는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로 미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시큰둥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기술주 중심입니다. 0%예요. 0.42포인트가 내려서 13,591.33을 기록했습니다. 의외죠, 그죠? 아니 무착륙이 온다는데 이게 쭉 올라가지는 못하고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인 S&P 500 지수는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예상보다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0.45% 성장했습니다. 19.58이 올라서 4,396.44로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건 예상보다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무착륙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 지수도 0.8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269.76이 올라가서 34,000을 회복했습니다. 34,122.42까지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예상보다 왜 안 올라가지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시장은 거꾸로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경제 성장률이 2.0%를 찍었고요. 노동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어떤 좋아진다는 느낌이 강한데 이것이 말입니다. 오히려 시장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시장에는요 냉랭한 반응이 나왔을까? 당연히 말입니다. 이게 금리 때문이에요. 지금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요. 금리를 연속 인상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직도 시장에 먹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럽에서 유럽중앙은행 ECB죠. ECB가 개최하는 연례 포럼에 참석을 해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시장에는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요. 뭔가 금리를 올렸을 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연속 두 번을 올렸을 때 시장에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경제성장률 전망이나 노동시장의 화랑이나 이것과 별도로 금리를 또 올리면 그런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기대감이 시장에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시장에는요 올 7월이나 올 9월에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면 시장에는 악재로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노랜딩 무착륙에 대한 전망까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 시장을 다시 한번 볼 필요도 있고요.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다가 지금 요사이는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속보치나 잠정치나 확정치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아진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반드시 고려할 게 있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요.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 생각이 요즘 강하게 듭니다. 예전부터 제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향후에 한국 경제도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향후라는 사실. 미국의 어떤 시장이 좋아져서 전 세계 시장의 어떤 경기 회복의 견인차가 된다면 유럽도 좋아지고 중국도 좋아지고 동남아도 좋아지고 당연히 대한민국도 좋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은 시간차가 있다. 그 말씀도 제가 올려드립니다.
때문에 투자는요 요즘같이 대혼란기에는 조심하셔야 되는 것. 뭐 투자를 하지 마라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 여기에 긍정적인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